그러니까 이런 풍조였었다고요. 근데 인류 보편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와서 드디어는 바이든조차도 아메리칸 밸류라는 용어 가끔 요새 바이든이 쓰게 된다고 보면서 웃어. 그런 용어는 원래 트럼프나 혹은 그 전에 공화당이 쓰던 용어예요. 아메리칸 밸류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 어떻게 국경을 관리를 안 하고 국경을 다 풀어놨나? 원래 그거는 미국의 좌파 민주당은 안 쓰던 용어거든. 이제 다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심으로 쓰냐 안 쓰냐의 문제지. 네 번째는 이게 세계 보편의 질서를 섬기겠다고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그 표현이 나토 문건에서도 요새 나오고 미국에서 10월에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문건도 그 용어 그대로 나와요.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그게 언제 많이 나왔었냐? 폼페오가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규범을 따르는 국제 규범을 따르는 국제 질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이때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온. 그러니까 세계 보편의 질서죠. 저 네 개가 각각 따로 놀던 것들이고 그 중에서 저 위에 하나, 둘, 셋은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러니까 위에 주권국가와 자유공화주의는 유엔이 출범한 지난 한 70년 전쯤부터는 주목을 안 받았던 거고요. 뭐 구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Sovereign State라든지 Republic이라든지 Sovereign Republic. 여러분 지금 다 유엔으로 모이자니까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연합국가 만들자. 전 세계의 연합국가. 그러니까 저걸 유엔을 다른 말로 하면 그 글로벌 커먼웰스라고 불러요. 유엔을. 커먼웰스가 연합국가잖아요. 커먼웰스가. 그런 컨셉이었거든. 전쟁 때 너무 서로 잡아 죽이고 하니까 이제 연합국가, 전 세계 하나의 국가가 되듯이 연합국가, 세계정부 같이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유엔의 비전이 있으니까 따라서 주권국가라든지 공화국 같은 얘기는 잘 안 꺼내게 되죠. 저건 한 80년 처박혔던 얘기라고요. 거의. 그 다음에 인류 보편의 가치. 저건 30년 동안 완전히 강간당한 개념이에요. 30년 동안 인류 보편의 가치. 야, 웃기지 마. 우리는 뭘 가치야. 야,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랑 우리랑 가치관이 같겠냐?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인류잖아. 아, 거긴 거기대로 정당한 거고 여긴 여기대로 정당한 거고 조금 더 나가면 북한을 볼 땐 말이야.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안 돼. 김일성의 가치관에 판단해서 김일성의 눈으로 북한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지. 그걸 우리가 내재적 접근이라 그래. immanent approach. 이런 사고방식이었다. 진짜 30년이. 그걸 돈 가진 자들, 미국과 서방의 돈 가진 자들이 이런 관점을 퍼뜨렸잖아.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는 저건 없애야 될 관점으로 치부당해서 30년간 구박받아 왔고요. 주권국가와 자유공화주의는 언급을 회피하는 걸로 옆으로 치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다 다시 부활이 돼서 살아나가지고 네 개가 다 엮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 이 사정을 염두에 두면 조지 캐넌 같은 얘기 안 나오지. 아까 잭 매틀럭 같은 얘기 못 나오죠. 키신저 같은 얘기 못 나오죠. 왜냐? 이 4대 융합의 길에 따라서 우리도 좀 먹고 살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 지금. 우크라가 그렇고, 조지아가 그렇고, 아제르바이잔이 그렇고, 카자흐스탄이 그렇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렇고, 우즈베키스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일단.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가 그렇고 라트비아가 그렇고 리투아니아가 그렇단 말이지. 체코가 그렇고 슬로바키아가 그렇고 슬로베니아가 그렇고.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 이 4대 융합을 원한다. 그걸로 좀 먹고 살자. 저 찌질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권에 족쇄가 묶여서 꼼짝 못하는 거. 걔들이 그냥 뭐 한번 이렇게 잡으면 그냥 깨갱하고 걔들의 눈치 맞춰서 부패한 정권이 그 나라를 쪼물락거리고 우리 그거 싫어. 이거예요, 이거 그냥.
거기까지 올라선 거야, 이제 수준이. 이러하게 4대 융합을 원하는 국가가 중로의 지정학적 패권과 충돌한 사건이라고, 이게 우크라 전쟁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좀 던질 수 있죠. 야, 1998년에 클린턴과 2008년에 아들 부시가 앞으로 4대 융합의 시대가 올 거다. 저 시대가 이제 올 거다. 이게 이제와 오고 있는 건데, 제대로. 그걸 미리 알고 나토를 확장했을까? 아니죠. 석유가스 이해관계 때문에 확장했거나 혹은 싸움 본능으로 저거 약했어. 그때 빨리 우리가 먹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근데 거기에 4대 융합의 시대가 확 와버리니까 이게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원래 이래요, 세상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비정한 지정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석유가스 이해관계 때문에 확장했거나 싸움 본능 때문에 지정학적 계산으로 확장한 거예요. 군사지정학 계산으로. 근데 거기에 뒤에 가치의 흐름과 에너지가 거대한 게 아우라가 생겨버린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충돌한 거라고, 이번에. 그래서 저 전쟁은 위대한 전쟁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군사지정학이라는 건 비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 사랑은 실수였을까? 중국 사랑이 이제 1989년, 1990년경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좋아 죽겠어서 이제 뭐 어화둥둥 내 사랑, 어화둥둥 내 중국하고 이제 브루스 춘 거죠.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그 중국 사랑을 한 사람들이 무슨 뜻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 왜냐? 중국 사랑 30년이 없었다면 지금도 중국은 아주 황당하고 무식한 위험천만한 핵으로 무장한 모택동주의자들, 홍위병들의 나라일 거 아니냐. 그거보다는 시진핑 집단 그 뒤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애들이 돈 맛을 놀놀하게 알아갖고 돈에 취해 있었고 목까지는 세계 경제에 잠겨갖고 꼴딱꼴딱 숨쉬고 있는 애들이라서 지금은 이렇게 머리 톡톡 쳐가면서 버르장머리 가르치면서 아까 말한 SAME, 세임 전략으로 중국을 얽어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 차라리 나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잘못이 아니었다고 봐요. 여러분, 저희들이 세계시장에 포로가 돼 있어요. 목까지 잠겨 있어. 꼼짝 못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이번에 큰 탈 없이 중국을 억제해 나가면서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고 우리한테는 북한 자유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한두 해의 세월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된 세월인데 가치가 전도되고 막 중국이 대국으로 가는 것 같고 중국 공산주의가 앞으로 인류의 큰 미래 중에 한 채널인 것 같고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리게 황당했어요. 이것을 그럼 너가 그냥 그런 식의 착각과 그런 혼란을 네가 인정한다는 거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정학이다 이거야. 그래서 비정한 거예요. 이게. 한국은 중국 사랑 때문에 이게 방향 감각 상실돼 버리죠. 아니 중국이 우리가 어떤데 6.25 때 그 저기 휴전 협정에 서명한 놈들 아니야. 우리랑 주적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의 뭐 정말 죽고 못 사는 이웃같이 그렇게 이제 미국이 떠받드니까 전부 이제 중국 사랑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세가 아닌 거죠. 우리 주사파가 1990년에 안 망한 이유가 그때부터 중국 사랑이 시작이 된 거거든. 기막히게. 중국을 사랑하니까 북한도 사랑해야죠. 중국의 꼬붕인데. 북한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6.25 얘기 꺼내고 냉전 얘기 꺼내고 뭐 김일성 학살자 얘기 꺼내고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대세를 모르는 냉전 수구 전쟁광이라고. 대세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놈은 냉전 수구 전쟁광인 거예요. 그렇게 30년 버틴 거예요. 그럼 대세는 뭐냐?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안철수가 대세인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은. 그럼 우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부정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6.25에 의해서 확립된 건데 세계 최강의 반공 전체주의 전사라는데 우리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부정당한 거라고. 이 비정한 그 비정한 군사 지정학 때문에 그거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절이 바뀐 거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이상한 그 냉전 수구 전쟁광인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1989년 제가 가끔 쓰는 사진이죠. 저게 11월인가 12월이죠. 그러니까 천안문에서 저기 그 등소평과 저기 누구냐 저기 그 인민해방군이 한 10,000명 이상을 학살을 하고 당시 공산당 당석이었던 자오지양 개혁파를 방 안에 가두고 집에 가두고 자오지양은 늙어 죽을 때까지 17년인가를 가둬져 있다가 죽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스코우크로프트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좌관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죠. 국가안보 보좌관을 보내 가지고 뭐 괜찮아. 우리 이제 잘 가면 되지라고 이제 시그널을 준 거예요. 저게 이제 누구 때냐? 1989년이니까 아버지 부시 때죠. 예. 저게 중국 사랑의 첫 스타트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다시 비정한 군사 지정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우리 휴전선이라는 거는 이 군사 지정학적으로 보면 완충이에요, 완충. 미국이 중소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총불이 서로 겨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충지대로 남북을 두는 거예요. 특히 북을 두는 거예요. 북에서 300만 굶어 죽고 200만 굶어 죽고 그건 북 사정이고 우리는 너희 들어가서 자유화하지 않아. 해방시키지 않아. 너희가 300만이 굶어 죽든 200만이 굶어 죽든 인세의 지옥이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 그거 참 받아들이기 저한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거 뭐냐.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를 해방을 시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이랑 서로 총을 마주해야 돼. 러시아랑 총을 마주해야 돼. 이 구도 때문에 한반도의 최소한 북쪽을 완충지대로 쓰겠다. 이 구도 때문에 우리가 1953년에 강제 휴전을 당하고 그러니까 완충지대인데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는 완충지대, 소련에 기울어져 있는 완충지대죠. 다시 말하자면 소련과 중국이 간접 지배하는 소련 중국의 영향권으로 남겨둠으로써 그걸 완충 역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군사기지는 안 들어오고 소련 중국에. 여기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1954년 우리가 54년 강제휴전 당하고 따라서 이게 우리는 실존적인 의미에서 냉전의 전사들이고 6.25의 전사들이거든. 우리 뿌리가 거기니까 우리는 반전체주의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군사력 잘못 키워주고 군사기술 잘못 키워주면 우리는 들고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력과 군사기술을 미국이 제약을 하죠. 그 제약을 뚫고 올라온 게 자주국방이죠. 그게 우리 지금 국방기술이죠. 우리 군수산업이고. 천안함 연평도 같은 것도 야 하지 마, 야 보복하지 마 하고 미국 뜯어서 말리잖아. 주저앉히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 무기력하고 혼란되는 거지. 야 이렇게 군사력 키워서 뭐해 이거. 이 정도도 못하면. 그런데다가 지난 3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리스트가 띄운 해체주의, 역사 전복, 기후종말, 무한젠더 이게 또 한국에 파고 들어오니까 우리 정신문화가 더욱더 망가지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52년, 53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냥 밀어붙여서 중국, 러시아와 직접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편이 낫지 않았겠냐라는 대체 역사적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봐도 아니야. 그 분단이 맞아. 그때 조건에서는. 그리고 분단하되 남쪽이 한미동맹으로 가면서 남쪽에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는 게 맞아. 운하미승만이 맞아. 결과적으로 다 맞은 거야. 그 분단 완충 전략이 그 세계 군사지정 확산에 저게 안전한 거예요. 그때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야 너는 말이야. 북한 사람들 그렇게 참 죽어나가고 그러는 거에 대한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도 없냐? 너는 뭐가 옳고 그러다는 데에 대한 시비 판단도 없냐? 세계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 딱 서는 순간 선악을 버려야 되고
옳고 그름을 버려야 됩니다. 비정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인생이 군사지정학이라는 5글자로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인간에게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고. 영악한 어떤 그런 전략적 계산속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내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가는 그런 내 기반을 나날이 강화해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래 그 비정한 군사 지정학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치 판단과 시 판단이 이래.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는 계속 이 같은 소리를 퍼뜨리겠어. 내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그 벽에 새기고 탑을 만들고 개념을 정립하고 스토리를 정립하겠어. 세상에 나를 안 알아줘도 좋고 세상이 나를 수구, 꼴통, 전쟁광이라고 매도해도 좋아. 이건 내가 언젠가 세상에 바뀔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혹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혹은 바뀌든 안 바뀌든 이게 나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니까 이건 내가 기록해야겠어. 이정표로 남겨야겠어. 이런 측면도 있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았던 경험을 보면 지금 우리 사이클이 이게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53년에 휴전당하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오히려 북한 자유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쫙 거슬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뭘 깨뜨리고 있는 거냐면 이대로 가면은 저 중국이 저 개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완충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상황. 미군은 아래 38선 이남에 앞으로 계속 있어라 이거야. 휴전선 이남에. 한국군이 가서 저기 두만강 압록강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군으로 훈련시켜가지고 한국의 일부분, 그러니까 자유 대한 국가연합으로 앞으로 북한이 한 10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연방으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군이 군사 외교를 한국이 책임지니까 우리가 가서 지키겠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이게. 그럼 이게 우리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간 거야? 52년까지 간 다음에 53년까지 간 다음에 그 벽을 깨고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멀쩡하게 글 쓰고 표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3, 40년인데 내 인생에서. 그러면 대세는 그게 아닌 거죠. 이 큰 사이클은 나의 가치 판단, 나의 시비 판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가치 판단, 시비 판단의 그 기준을 내가 고집을 하면, 유지를 하면 나는 또라이가 되는 거죠. 뭐 한 명쯤 또라이 되면 어떠냐 이거지.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막 짜증날 게 없어요. 짜증 안 내도 돼. 뭘 안 내도 되냐면요. 내 당대에 내가 뭐를 이루고 내가 이렇게 꽃을 피우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짜증날 일이 없어. 아, 인간이 그런 한계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시즌은 나의 시대는 아직 아니네. 그러면 그 나의 시대를 못 보다가 나는 미리 가겠네. 그러면 나는 좀 잘 안 지워지는 어떤 개념이나 사고방식이나 이정표를 뭘 남길 수 있나? 우리 선배 세대들 다 그렇게 살았어, 옛날 사람들. 내 세대 때 내가 아주 등골이 부러지게 내가 돌 날르고 뭐해서 여기다가 요만한 밭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처음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밭이 아직 척박해갖고 뭐가 많이 안 되겠지만 거기다가 매년 거름 주고 매년 가꾸면은 내가 한 15년 후에 죽은 다음에 한 20년 후부터는 거기서 뭐가 많이 자라겠네. 그거랑 뭐가 다른 마음이냐고. 똑같은 마음 아니야.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류의 담백함과 용기와 그 영악함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이 중국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감당해야죠. 비정한 그 담백함과 용기를 가지고 용기와 영악함을 갖고 있으면 비정한 군사지정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정한 군사지정학을 꿰뚫어 보면 최상의 방법이 나와요. 군사지정학은 비정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군사지정학에서 옳고 그름 따지고 군사지정학에서 선악을 따지면 거짓말입니다.
군사지정학은 비정합니다. 단 그 비정한 흐름 속에서 숨어있는 혹은 끼어들어 가치 판단 혹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 선택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어요. 비정하게 볼수록 그 틈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마치 우남 이승만이 한미동맹과 미군 기지를 끌어들였듯이 그 틈이 있다고요. 비정하지만. 같이 한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